네, 안녕하세요. 레알 실무 엑셀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지난 시간에 했었던 달력과 관련된 내용을 계속해서 해보겠습니다. 달력 양식에 입력되어 있었던 자료들을, 일자별로 입력된 자료들을 데이터 형태로, 칼럼 형태로 자료를 변환하는 걸 엑셀 함수와 기능을 이용해서 했었는데요. 그거를 오늘은 파워 쿼리를 이용해서 하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파워 쿼리를 이용해서 하는 게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데이터를 변환해야 된다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사용할 기능은 주제는요. 보시는 것처럼 달력 양식에 일자별로 입력된 자료를 변환하겠다라는 거고, 사용하는 엑셀의 버전은 마이크로소프트 365. 필요하신 자료는 여기서 다운로드를 받으셔서 작업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용된 기능은요, 엑셀의 표 만들기 기능. 파워쿼리로 엑셀의 자료를 넘겨주려면 표로 먼저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꼭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파워쿼리의 기능은요, 사용자 지정렬을 추가하는 거, 그리고 그룹핑, 그리고 아래로 채우기, 그리고 첫 행을 머리글로 만드는 거, 열 이름을 변경하는 것, 그리고 다른 열 피벗 해제하는 거, 그리고 입력되어 있는 내용을 열을 분할할 건데 특수 문자, 줄바꿈 문자를 기준으로 열을 분할하는 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결과물은요, 완료가 되면 결과물은 이렇게 나올 겁니다. 연도, 날짜, 성명, 직급, 연차 구분, 이렇게 데이터가 구분이 돼서 보시는 것처럼 만들어질 겁니다. 자, 시작하는 데이터는요, 여기서 시작을 할 겁니다. 이 데이터가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자, 요걸 이용해서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달력에 있는 이 데이터를 제가 미리 따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요 자료를 가지고 변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선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보시는 데이터를 표로 만드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데이터의 영역에 아무 곳에나 마우스 커서를 두시고요. 셀을 선택하시고 컨트롤 T 또는 컨트롤 L 버튼을 누르셔서 표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머리글을 포함하셔야 되고요. 포함 확인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표 디자인은 제가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 표의 이름은 제가 로 데이터로 이름을 변경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을 위해서 제가 요 테이블 하나에 지금 첫째 주 데이터만 따로 하나만 더 만들어서 샘플링으로 따로 만들어 놓고, 제가 요 놈을 똑같이 테스트 데이터로 만들어서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T 표로 만들고요. 네, 역시 데이터의 표의 디자인은 없애고요. 네, 테스트 테이블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요 두 데이터를 가지고 작업을 해볼 건데요. 자, 먼저 요 원래의 데이터를 파워쿼리로 가져가 보겠습니다. 메뉴에 저는 마이크로소프트 365니까요. 메뉴의 테이블 슬래시 범위에서 클릭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파워쿼리가 이렇게 실행이 될 거고요. 자, 실행이 됐습니다. 제 데이터를 하나 더 불러오겠습니다. 그래서 닫기 및 다음으로 로드를 하고요. 저는 지금 세팅을 연결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결만 해놓고요.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연결 전용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데이터 요놈도 마찬가지로 데이터의 테이블에서 이 표를 파워쿼리로 가져가겠습니다. 네,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두 개의 쿼리가 생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데이터, 이게 제가 작업할 내용, 진짜 데이터고, 요거는 설명을 위해서 제가 만들어 놓은 테이블입니다. 자, 요 놈을 가지고 어떻게 작업할 거냐. 이 데이터가 지금 보시면 생겨 먹은 게 첫째 줄에 보면, 헤더에 보면 요일 정보가 들어있고, 그리고 첫째 줄에는 날짜, 그러니까 첫째 주가 보면 두 줄, 그죠?
둘째 주가 또 두 줄. 그렇게 계속 데이터가 반복되게 됩니다. 그래서 첫째 줄, 둘째 주가 첫째 주, 셋째 줄, 넷째 줄이 둘째 주, 이렇게 자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첫째 주를 가지고 먼저 어떻게 할 건지를 해보겠습니다. 자, 개념적으로는 지금 첫째 주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로 데이터에서 새로운 추가를 해서 그룹핑할 기준을 먼저 넣을 건데요. 여기서도 동일하게 먼저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뉴에 열 추가해 가셔서 사용자 지정열을 선택을 합니다. 메뉴에 열 추가해서 사용자 지정열을 선택을 하면 이렇게 새 열 이름을 입력을 하라고 되어 있고, 여기에 제가 기준열이라고 넣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참조를 토요일 열을 참조를 해서 새로운 열을 기준열을 만들겠습니다. 이 상태로 열 이름은 기준열, 그리고 수식은 이퀄, 그리고 토요일을 더블 클릭하시거나 아니면 클릭하시고 이렇게 삽입 버튼 누르셔서 이렇게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확인 누르면 동일하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토요일 기준열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자, 토요일은 보시는 것처럼 자동으로 이 데이터의 형식이 날짜 형식으로 바뀌었네요. 그죠? 그런데 기준열은 지금 ABC 1, 2, 3 임의 형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요거를 지금은 만약 이렇게 하시면은 에러가 생기지 않는데, 제가 굳이 에러를 만들어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까지 할 건데 굳이 제가 에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뭘 만들 거냐면 변경된 유형 변경된 거를 생략을 하겠습니다. 삭제를 하겠습니다. 삭제 눌렀고요. 자,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원본 데이터에서 변경된 유형에 갔을 때는 이 ABC 1, 2, 3이 아니라 날짜였고, 이 날짜 지금 제가 선택한 날짜 밑에 지금 선택된 이 어떻게 보면 셀이죠. 이 셀에 널 값이 들어 있었습니다. 요놈처럼. 자, 그런데 지금 이쪽에 설정이 안 보이실 수도 있겠네요. 자, 보일 겁니다. 자, 여기에 아까 널 값이 있었는데 지금은 널 값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요 형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아까 원본 데이터를 오고 난 다음에 파워 쿼리가 자동으로 필요한 정보를 자동으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근데 제가 강제로 삭제를 해버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추가를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에러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할 작업이 지금 데이터 유형에 의해서 에러가 발생을 합니다. 뭐냐면 여기에 기준열에서 이 기준열을 가지고 제가 지금 선택한 셀에다가 첫 번째 지금 선택한 값을 그대로 여기다 넣을 겁니다. 그걸 채우기로 할 건데 어떻게 하냐면 선택을 하시고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고 어디 갔죠? 갑자기 안 보이네. 여기 있네요. 중간에 채우기 아래로 가 있습니다. 채워 넣겠습니다. 자, 보시면 에러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원하는 결과값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채우기를 하고 싶었는데 채우기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요 놈이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원래 값과 지금 바뀐 값이 같습니다. 자, 이게 데이터 유형을 변경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지우고요. 요 놈한테서 가서 다시 데이터를 전부 다는 필요 없겠네요. 요 놈만, 토요일 요 칼럼만, 제가 왜냐하면 토요일 칼럼은 참고해서 기준열을 만들었기 때문에 요 토요일 칼럼만 제가 데이터 유형을 날짜로 바꾸겠습니다. 날짜로. 네, 지금 보시면 이 단계를 삽입하겠다는 건 뭐냐면 제가 원본을 선택하고 지금 토요일 칼럼을 선택을 해서 데이터 유형을 날짜로 바꿨기 때문에 그 지금 후속인 추가된 사용자 지정 항목이라는 요 단계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메시지입니다. 네, 계속 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토요일이 아까 ABC 1, 2, 3 임의 형태의 데이터 유형에서 지금 변경된 유형으로 해서 날짜 형태로 바뀌면서 여기 요 값이 널 값이 들어가 있습니다. 원본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원본은 여기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되어 있죠. 그래서 왜 아까 사용자 지정 항목에서 채워 넣기를 했을 때 안 되냐면 널 값이 아니라 마치 공백에 어떤 보이지 않는 데이터가 들어있는 것처럼 공백이 아니었기 때문에 널 값이 아니었기 때문에 채워 넣기가 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했던 것처럼 이 토요일에 제가 참조했던 토요일의 내용을 데이터 유형을 날짜 형태로 바꾸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기준열을 생성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채워넣기 아래로 하게 되면 이 널 값이 요 날짜로 바뀔 겁니다. 자, 기준열을 선택을 하시고요.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서 채우기 아래로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첫 번째 줄에 있던 첫 행에 있던 값이 둘째 행에도 데이터가 들어갑니다. 그쵸? 자, 요 행위가 지금 필요하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칼럼의 헤더 값이 저는 필요가 없습니다. 요 놈은 제가 삭제를 할 거고 대신 첫 번째 행에도 요 값을 지금 헤더로 올릴 겁니다. 그게 뭐냐면 첫 행을 머리글로 사용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제가 선택한 첫 번째 행이 일요일부터 기준열까지 요 글자들을 대체를 할 겁니다. 그래서 요걸 클릭하시면 됩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아까 아래 첫 행에 있던 데이터들이 일요일부터 기준열까지의 데이터를 밀어내고 올라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이 이 데이터의 데이터 유형이 자동으로 지금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대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놈 이름을 바꿔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기준열이라고 아까 제가 입력을 했었고 헤더를 올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열이라는 놈이 사라지고 이렇게 입력돼 아래 채우기로 했을 때 입력돼 있었던 날짜 값이 지금 들어 있습니다. 요거를 제가 그냥 키라고 하겠습니다. 키 이렇게 입력을 하고요. 네. 그리고 이 키열을 제외한 나머지 열들을 제가 피벗 해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키열을 선택을 하시고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서 다른 열을 피벗 해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키열 그리고 특성에는 헤더에 있던 날짜가 들어오고요. 그리고 값 밑에 1번 행에 있던 값이 들어와 있죠. 자, 요 행에 있던 요 값이 보시면 값 칼럼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게 해서 지금 키 값은 날짜가 다 동일하죠. 근데 특성은 해당되는 첫째 주의 날짜들이 그대로 올라와 있고 첫째 주에 해당되는 값들이 이렇게 보시면 칼럼 값이라는데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칼럼은 필요하고 요 놈은 필요가 없죠. 그래서 요 놈을 삭제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기본적인 데이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근데 저는 지금 첫째 주 데이터만 가지고 작업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작업할 내용은 이렇게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다섯, 여섯째 주까지 데이터가 있네요. 총 여섯째 주까지가 있는데 이 6주를 이 데이터를 한꺼번에 바꿀 겁니다. 한꺼번에. 자, 이걸 한꺼번에 어떻게 바꿀 거냐? 자, 요 지금 보셨던 개념을 그대로 여기에 적용을 할 겁니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요거를 구분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 구분을 하기 위해서 제가 요 칼럼, 토요일 칼럼을 이용을 해서 기준열을 만들어서 넣을 겁니다. 네, 그래서 열 추가해 가서 사용자 지정열 내서 제가 추가되는 이름을 기준열이라고 줄 거고요. 네, 사용자 지정열의 사용자 서식이 아니라 수식은 그냥 칼럼, 토요일이라는 칼럼만 제가 가져가서 사용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새로운 기준열이 만들어졌고 다행히 변경된 유형에서 이 토요일 칼럼이 날짜로 바뀌어 있었고 빈 셀들은 전부 다 널 값으로 변환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삽입한 이 열을 선택을 하시고 오른쪽 마우스를 누른 상태에서 채우기 아래로 하면 보시는 것처럼 첫째 주에 해당되는 날짜는 9월 5일, 둘째 주에 해당되는 항목들은 9월 10일, 셋째 주는 19일, 넷째 주는 26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요렇게 해서 기준열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제가 이게 지금 ABC 1, 2, 3이기 때문에 이건 날짜가 아닙니다. 그래서 필요 없는 정보들 뒤에 오전 12시 요 정보들은 제가 다 날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추출을 하시면 됩니다. 기준열을 선택을 하시고 변환해 가서 데이터 추출, 변환해서 추출
구분 기호 앞에 문자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구분 기호는요, 언더바가 아니군요. 공백의 네, 오전 앞에 있는 글자를 가지고 오겠다. 그러면 날짜 정보만 가지고 올 겁니다. 그죠? 확인 눌러보면요.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요 지금 추가된 기준열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데이터를 제가 그룹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룹핑은 자, 데이터를 선택을 하시고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시면 여기 중간에 그룹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메뉴에도 있는데요. 메뉴가 홈 버튼에 있나요? 네, 여기 중간에 그룹화도 있습니다. 뭐 어떻게 하시든지 편하신 방법을 쓰시면 됩니다. 저는 오른쪽 마우스를 선택을 하고 그룹화를 하겠습니다. 자, 그룹화를 하면 자, 그룹화를 어떻게 할 거냐? 기준열, 제가 지금 선택한 이 기준열을 기준으로 해서 그룹을 하겠다. 근데 그룹핑을 했을 때 새롭게 만들어지는 열의 이름을 어떻게 그룹핑 결과라고 할까요? 네, 그룹핑 결과라고 할게요. 결과. 그리고 연산은 어떻게? 제가 그냥 있는 그대로 행을 카운트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아마 각각의 그룹핑별로 숫자 2가 나올 것 같습니다. 맨 마지막 10월 10일은 한 개가 나올 것 같고요. 자, 한번 해볼게요. 확인 눌렀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준열, 날짜 정보들을 기준으로 해서 그 고유 행수가 지금 보시면 두 개, 한 개씩 나와 있죠. 그죠? 자, 요거를 제가 다시 바꾸겠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이 숫자 둘둘둘둘 1이 아니고요. 행을 카운트하는 게 아니고 아까 왼쪽에 있었던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자,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요 정보들이 이 지금 기준열 정보에다가 쏙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다시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오른쪽에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아니면 더블 클릭하시면 됩니다. 더블 클릭하시거나 아니면 오른쪽 끝에 그 설정 버튼이 있습니다. 그걸 누르셔서 네, 요 화면으로 들어보시고 여기 연산을 모든 행으로 하시면 됩니다. 모든 행으로.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준열 옆에 날짜 옆에 그룹핑 결과가 테이블로 만들어집니다. 이 테이블을 클릭을 해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네, 아까 제가 다시 그 위에 단계로 가보면 네, 첫째 주에 해당되는 1번과 2번 행의 정보들이 네, 기준열을 제외한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요 정보들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정보가 여기 이렇게 정리가 된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네. 그러면 둘째 주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작업이 된 거고요. 셋째 주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그러면 아까 제가 테스트 테이블에서 했던 요 원본을 보시면 요게 하나의 주차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헤더부터 시작해서 날짜 그리고 내용까지 해서 총 3개의 줄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죠? 행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각각의 지금 테이블에 날짜별로 테이블을 보면 맞죠? 네, 헤더, 날짜, 내용. 그리고 헤더, 날짜, 내용. 이렇게 동일한 내용들이 이렇게 반복이 됩니다. 그죠? 자, 요 지금 테이블, 칼럼 그룹핑 결과에 들어있는 이 테이블들을 지금 제가 선택한 요 테이블의 원본과 동일하게 생각하시고 단계별로 아까 했던 이 단계들을 똑같이 따라 해주면 맨 마지막에는 이렇게 데이터들이 만들어질 겁니다. 각각의 데이터들이. 이 데이터들을 마지막에 다 결합을 하게 되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자, 지금 눈으로 이 테스트 테이블에서 했던 거, 이 원본을 가지고 순차적으로 했을 때는 눈에 보이는 자료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쉬울 수 있는데 지금 저희는 눈에 보였던 게 이 테이블 안에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죠? 요거를 계속 지금 요 칼럼에 물 기준으로 작업을 할 거기 때문에 조금 머릿속에서 테스트 테이블에서 저희가 진행했던 이 순서들의 결과물들을 조금 연상을 하시면서 네, 따라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했던 거는 요 테이블에 지금 보시면 토요일 옆에 지금 기준열이 지금 들어가 있네요. 그죠? 기준열은 미리 넣어놨기 때문에 동일하게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해야 될 일은 뭐였나요? 기준열을 만들고 난 다음에 제가 승격을 아래로 채우기로 했군요. 네. 기준열을 만들고 네.
헤더를 승격을 하고 네, 했군요. 자, 먼저 아래로 먼저 한번 채워볼까요? 네. 네, 이미 아래로 다 채워져 있네요. 어디서 했나요? 여기서 했죠. 제가 헷갈렸습니다. 자, 아래로 이미 다 채워져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럼 아래 채우기까지는 다 했고요. 자, 그러면 채우기까지 다 했으니까 이 첫 번째 지금 요 지금 첫 번째 테이블의 첫 번째 행을 요 날짜들을 지금 1월부터 기준 1까지의 정보들을 대체하기 위해서 헤더로 올리겠습니다. 프로모트 헤더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딨냐면 아까 했던 게 첫 행을 머리글로 사용하는 겁니다. 자, 그 명령문을 보면 뭐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네, 승격된 헤더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 단계를 보면 첫 행을 머리글로 사용을 하게 되면 사용되는 m코드 함수가 table.promote headers 해서 쭉 요 정보가 있습니다. 제가 요거를 카피를 해서 그대로 한번 사용을 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그룹핑의 결과값을 칼럼을 참조를 해서 각각의 요 테이블에 있는 헤더들을 대체를 하겠습니다. 자, 그걸 하기 위해서 열 추가를 하겠습니다. 열 추가 사용자 지정열 누르시고요. 자, 이름을 뭘로 할까요? 승격, 헤더 승격이라고 할게요. 승격이라고 하고 제가 그냥 그룹핑 결과만 가지고 오겠습니다. 자, 요걸 그대로 제가 쓸 거니까 그러면 지금 추가된 헤더 성격이라는 칼럼은 그룹핑 결과라는 칼럼을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온 겁니다. 그죠? each라고 해서 그룹핑 결과의 칼럼을 그대로 가지고 온 겁니다. 여기에 제가 뭘 넣을 거냐면 아까 제가 테이블에 지금 앞쪽 테이블, 요 테이블 각각의 테이블들의 헤더들을 첫 번째 행을 올리는 프로모션하는 작업을 할 겁니다. 자, 그 명령문이 table.promote headers 였습니다. 자, 제가 카피를 해왔고요. 자, 그리고 제가 참조해야 될 요 스퀘어 브라켓의 그룹핑 결과 요 놈을 자르겠습니다. 여기 어디로 가야 되냐면요. 여기에 들어가면 됩니다. 여기에. 자, 테이블에 첫 번째 행을 헤더로 승격하겠다. 근데 어떤 테이블? 지금 그룹핑한 결과라는 칼럼들에 포함되어 있는 각각의 행에 포함되어 있는 테이블들에서 첫 번째 행을 헤더로 올리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엔터라고 치시면요. 눈으로는 지금 보시면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포함되어 있는 이 테이블에 헤더 성격에 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 앞에 지금 그룹핑 결과 칼럼에 있는 테이블을 선택을 해보시면 1월부터 기준일까지의 정보들이 헤더를 구성하고 있는데 지금 헤더 승격이라는 칼럼을 보시면 이 그룹핑 결과의 첫 번째 행에 있던 날짜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헤더로 올라가 있습니다. 요 놈만 그런 게 아니라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여섯 번째 데이터들이 모두 이렇게 승격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냐면 헤더를 승격을 했으니까 이번에는 제가 요 기준열을 키값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열이라는 이름을 키값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왜 바꿔야 되느냐? 아까 시작할 때 분명히 여기 보시면 기준열이었는데 지금 데이터가 승격이 되면서 날짜 정보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자, 요 놈을 요 놈의 지금 이름이죠. 요 놈의 이름을 제가 키라는 이름으로 바꿔보겠습니다. 그걸 바꿀 때 어떻게 바뀌었냐면 그냥 여기서는 지금 단일에 첫째 주의 정보만 있을 경우에는 제가 그냥 더블 클릭해서 바로 입력을 했습니다. 그렇죠? 아니면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서 뭐 이름 바꾸기를 해도 되고요. 이름 바꾸기를 해도 되고. 근데 지금 보시면 테이블들이 지금 이렇게 칼럼 안에 숨어 있잖아요. 자, 이럴 때 아까 헤드를 승격하는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시면 되는데요. 자, 명령문을 카피를 하겠습니다. 이름 바꿀 때 어떻게 했냐면 table.rename columns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를 그대로 카피를 해보겠습니다. 카피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이번에도 아까처럼 헤더 승격을 했던 것처럼 요 놈을 참조해서 여기에 칼럼을 하나 더 추가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용자 지정열을 선택을 하시고요. 이번에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제가 뭐라 하려고 그랬죠? 순간에 기억이 안 나네요.
네, 이름 바꾸기네요. 제가 좀 이렇습니다. 자, 사용자 지정열을 선택을 하시고, 네, 이름 변경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름 변경. 그리고 승격된 헤더 칼럼을 그대로 제가 참조를 해서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테스트 테이블에서 제가 참조했던 요 쿼리, m코드 함수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네, 요 앞에다가 each 다음에다가 붙여놓고요. 그리고 요 칼럼의 정보는 써야 됩니다. 그래서 그대로 잘라내고요. 어디에서? 네, 여기에다가 집어넣어주면 됩니다. 자, 이 말은 헤더 승격의 칼럼에 있는 이 테이블들에서 요 지금 보시는 요 정보에 해당되는 칼럼의 이름을 키로 바꾸겠다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 엔터를 한번 쳐보겠습니다. 분명히 에러가 생길 겁니다. 자, 에러가 떴습니다. 왜 에러가 떴냐 하면 에러 메시지를 보면 지금 이 칼럼을 찾을 수가 없답니다. 그죠? 지금 이름은 요렇게 생겨먹은 칼럼을 칼럼의 이름을 찾아서 요렇게 바꾸겠다는 건데, 지금 그 앞쪽에 헤더 승격의 칼럼에 있던 테이블들을 보면 제가 변경하려고 하는 테이블의 이름이 없습니다. 지금 요렇게 생긴 게. 그쵸?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어디 갔죠? 네, 여기도 지금 보시면 9월 12일, 여기도 9월 19일.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요 정보가 없기 때문에 지금 에러를 뿌린 겁니다. 자, 저거를 그럼 매주마다 지금 정보가 바뀌는데 그 바뀌는 정보를 수작업으로 계속 여기다가 하드 코딩으로 넣어줄 거냐? 자, 그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 제가 요 놈도 마찬가지로 M코드를 이용을 해서 자동으로 바뀌게끔 하겠습니다. 자, 테스트 테이블에 가서 그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름을 바꾼 열 전에 거, 요 변경된 유형 1번 순서에서 요 지금 보시는 결과값을 참조를 해서 요 놈으로 바꿔보겠습니다. 그 이름을 키값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그걸 하기 위해서 제가 참조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펑션 키 요 버튼을 누르면 가장 마지막 단계 지금 제거된 열수를 참조를 해서 지금 사용자 지정 1번이라는 단계가 새롭게 만들어졌는데요. 자, 요거 대신 이름을 제가 요 놈의 이름을 사용을 하겠습니다. 이름 바꾸기 위해서 요 이름을 카피를 하고 여기 가서 제가 샵 큰 따옴표 뒤에 있는 요 정보를 바꿔서 참조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요 놈은 참조를 할 거고요. 자, 이 놈에서 요 테이블에서 제가 뭘 가지고 올 거냐면 칼럼의 네임을 가져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수식 입력 창에서 샵 버튼, 샵 표시 앞에서 수식 입력할 건데 테이블 점 칼럼 네임스라는 게 있습니다. 요 놈을 선택을 하시고요. 괄호 열고 괄호 닫아 주시면 저 위에 있던 변경된 유형 1번의 결과값에서 포함되어 있는 헤더의 정보들을 이렇게 목록으로 만들어 줄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목록에서 제가 참조해야 될 놈은 요 놈이 됩니다. 맨 마지막에 거. 자, 요 놈의 맨 마지막의 값을 어떻게 가지고 오느냐? 선택을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시고요. 요 놈, 일종의 셀이죠. 선택을 하시고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셔서 드릴 다운이라고 누르셔도 됩니다. 이렇게 누르시면 보시는 것처럼 그 정보가 이렇게 텍스트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근데 여기 수식창을 보시면 사용자 지정 1번 단계에서 지금 컬리 브라켓 들어와서 지금 7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뭘 의미를 하느냐면 이 사용자 지정 단계에 있는 이 목록에서 7이라고 되어 있지만 7이 아니라 7 플러스 1 한 8번째 값을 가지고 온 겁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저희는 이 목록의 시작이 1부터 시작을 하지만 파워 쿼리에서는 이 목록의 순서 또는 데이터가 시작하는 순서를 0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눈에는 8번째 정보이지만 이놈은 7번째, 0부터 시작해서 7번째가 아니죠. 7의 위치에 해당되는 정보가 추출이 되는 겁니다. 0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0, 1, 2, 3, 4, 5, 6, 7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단계에 있는 결과물에서 7번째 행의 값을, 목록의 값을 가지고 와.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요 결과값에다가
그냥 컬리 브라켓을 바로 달아줘도 됩니다. 네, 7 이렇게 달아줘도 마찬가지로 요 지금 8, 8번째 있는 목록의 값을 가지고 오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요 놈은 에러를 뿌릴 겁니다. 그렇죠? 자, 요 특성을 제가 그대로 이용을 할 겁니다. 그대로 이용할 건데 이걸 카피를 할게요. 카피를 하고 자, 어디로 갈 거냐면 네, 요 놈입니다. 요 놈. 자, 제가 스페이스바를 띄우고요. 자, 요 놈의 정보를 네, 바꿀 겁니다. 어디에서? 네, 지금 변경된 유형이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지금 제가 참고하려고 하는 거는 승격된 헤더의 테이블에 있는 정보에서 에코, 그쵸, 여기죠. 네, 여기에서 7번째 해당되는 값을 찾아서 키값으로 바꾸라 라고 된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주에 해당되는 약간 날짜가 9월 5일로 되어 있을 건데 키로 바뀌어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주에 해당되는 것도 아까 9월 12일로 되어 있을 건데 지금 보시면 열 값이, 네, 필드 값이, 칼럼의 값이 키로 되어 있고요. 세 번째 주, 네 번째 주,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다 마찬가지로 키로 바뀌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네, 동일하게 전부 다 바뀌게 된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 정보에서 요거는 삭제를 할게요. 자, 어디까지 된 거냐면 여기까지가 된 겁니다. 여기까지. 그렇죠? 여기까지 정확하게 지금 요 단계까지 된 거고요. 남아 있는 건 이제 마지막입니다. 피벗만 해제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 놈을 선택을 하고 나머지를 지금 보면 피벗 해제를 했잖아요. 그게 지금 요 단계 피벗 해제된 다른 열수라고 되어 있는데 요 지금 M 코드를 그대로 제가 카피를 하겠습니다. 보시면 테이블.on pivot other column인가요? 네, 이렇게 되어 있네요. other columns라고 되어 있는데 요 놈을 그대로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제가 키값으로 썼냐 하면 요게 지금 키값이라고 입력이 되어 있죠. 키값이라는 열 값을 기준으로 지금 나머지 열들을 언피벗을 해서 특성이라는 열과 값이라는 열로 자료를 뿌려주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자, 요 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놈 먼저 카피를 하고요. 다시 로 데이터로 돌아가서 이제는 이번에는 이름 변경이라는 칼럼을 이용을 해서 다시 열을 하나 더 추가를 할 겁니다. 열을 추가를 하는데 사용자 지정 열을 선택을 할 거고요. 이번에는 피벗 해제라고 하겠습니다. 피벗 해제라고 하고요. 이름 변경 칼럼의 정보를 제가 그대로 다시 한번 더 가지고 오고요. 여기다가 아까 제가 카피를 해뒀던 m코드 함수를 네, 넣고 지금 참조해야 되는 칼럼의 정보 요놈을 컨트롤 X 해서 잘라내겠습니다. 그리고 어디에다 붙여넣냐면 여기에다가 이렇게 붙여넣으면 됩니다. 그리고 엔터 해주시면 지금 얘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별 반응이 없습니다만 속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바뀌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주, 세 번째 주, 네 번째 주, 다섯 번째 주, 여섯 번째 주 다 동일하게 바뀌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 놈을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확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 가서 네, 여기서는 필요가 없었네요. 그죠? 네, 확장을 해줄 필요가 없었죠. 자, 그래서 지금 필요 없는 정보들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필요 없습니다. 이제 요 지금 마지막 칼럼 피벗 해제라는 칼럼 만들기 위해서 했던 거기 때문에 요 놈들 다 필요 없고 이제 삭제를 하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요 지금 칼럼 피벗 해제된 결과물을 이렇게 네, 확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필요한 내용은 키값도 필요가 없고요. 특성열과 값열만 있으면 된다. 그래서 키값은 빼고 두 개만 선택해서 이렇게 풀어내겠습니다.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네, 날짜별로 해당되는 값이 이렇게 네, 분리가 된 걸, 데이터가 만들어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거의 이제 90%까지 왔습니다. 그죠? 자, 여기에서 이제 또 필요 없는 거 좀 제거를 하겠습니다. 미리. 데이터가 없거나 또는 널 값이거나 한 놈은 필요가 없으니까 제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필터링을 널 값 해제, 비어있는 값 해제, 그리고 확인 눌러주면 네, 날짜별로 데이터가 있는 놈만 이렇게 필터링이 되었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날짜 정보를 좀 만들어 주겠습니다. 지금 ABC 칼럼 피벗 해제 특성이라고 되어 있는 이 칼럼이 특성이 데이터의 형식이 ABC 1, 3으로 되어 있는데 날짜로 바꾸겠습니다. 오, 에러가 생겼네요. 왜 에러가 생겼을까요? 네, 이게 아마 지금 값인데
날짜가 아니라 날짜와 시간으로 돼 있어서 그럴 겁니다. 그러면 날짜와 시간으로 먼저 변경을 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이 뒤에 오전은 필요가 없으니까 자르겠습니다. 그래서 네, 이 현재형에서 단기를 추가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네, 날짜로 바뀌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게 지금 값으로 되어 있는 제가 선택한 이 칼럼의 정보를 성명 그리고 직급, 연차 구분 이렇게 세 개의 칼럼으로 나눠야 됩니다. 자, 요거를 하는데 지금 눈에 보이기에는 그렇게 보이네요, 그죠? 첫째 줄에 하나, 둘째 줄에 하나, 셋째 줄에 하나. 근데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여기서 첫째 줄에서 두 번째 줄로 넘어갈 때 엑셀에서 입력이 될 때 Alt Enter 키를 입력을 해서 줄바꿈을 했기 때문에 그 줄바꿈이 여기 숨어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거를 어떻게 텍스트 열분할을 할 때 텍스트 구분 기호를 특수문자, 줄바꿈 문자를 이용을 해서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거를 잠시만요. 네, 해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순간 헷갈렸는데요. 어디에 가냐면 변환에 가서 네, 열분할 추출, 네, 열분할 구분기호, 네, 고급 옵션 가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 공백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용자 지정으로 하겠습니다. 사용자 지정. 사용자 지정을 기준으로 해서 네, 사용자 지정으로 해서 지금 고급 옵션에 다음으로 분할하겠다. 열로 분할하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분할할 열수는 본인이 지금 자동으로 11개로 지금 세팅을 했는데 제가 여기 이걸 특수문자로 자르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특수문자를 사용해서 분할하는 걸로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선택을 하시고 요 밑에 지금 아까는 비활성화되어 있었는데 요걸 체크를 하시면 활성화가 됩니다. 요걸 클릭하시면 여기 캐리지 리턴 그다음에 줄바꿈 있습니다. 제가 원하는 거는 줄바꿈입니다. 그럼 줄바꿈으로 바꿈과 동시에 여기에 사용자 지정에 들어가는 게 샵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입력을 안 했습니다. 요게 요 문자가 네, 줄바꿈에 해당되는 문자입니다. 요거를 네, 각 구분 기호에서 자르겠다. 아까는 11이었는데 요 문자를 바꾸니까 5로 바뀌었습니다. 자동으로. 그쵸? 자, 한번 잘라 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열을 분할을 하면 네, 나누어질 겁니다. 네, 이렇게 열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줄바꿈, Alt Enter 키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줄이 바꿈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거의 이제 99%까지 왔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제가 한 번 더 피벗 해제를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지금 제가 선택한 날짜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칼럼들을 피벗을 해제를 하겠습니다. 자, 선택을 하시고요.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다른 열 피벗 해제 이렇게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피벗 해제가 됐고요. 그리고 특성이라는 칼럼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삭제를 하겠습니다. 삭제를 하고 그러면 날짜와 값 이렇게 들어와 있죠. 그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서 잘라주기를 한 번만 더 해주면 됩니다. 직급, 성명, 직급, 연차 구분 그걸 잘라줄 겁니다. 그죠? 자, 그걸 잘라주는 건 이제 열분할해서 다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열분할에 가서 구분 기호를 기준으로 잘라줄 건데 이번에는 언더바가 아니고 공백을 기준으로 잘라줄 겁니다. 그런데 공백을 기준으로 다 잘라버리면 직급과 성명과 직급 사이 그리고 직급과 연차 구분 사이 그리고 보시면 오전 반차, 오후 반차 일 경우에 오전, 오후와 반차 사이에 지금 공백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일반적 연차들은 문제가 없겠지만 오전 반차, 오후 반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후 반차 이게 또 쪼개질 겁니다. 자,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명, 직급, 연차 구분 이렇게 세 가지로만 자르면 되니까 먼저 성명을 먼저 잘라내겠습니다. 그래서 맨 왼쪽 구분 기호, 맨 왼쪽에 있는 공백을 기준으로 첫 번째 먼저 잘라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름만 먼저 나오고요. 다시 한 번 더 방금 했던 행위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열분할에 가서 구분 기호를 자르는데 공백을 기준으로 맨 왼쪽에 있는 구분 기호에서만 한 번만 자르겠다. 그러면 네, 직급과 연차의 구분이 쪼개졌습니다. 자, 이러면 이제 내 데이터가 다 정리가 된 겁니다. 요 놈은 네, 필드의 명을 날짜로 바꾸고요. 그리고
이 칼럼은 값 1번은 성명, 그리고 값 2-1번은 직급, 그리고 값 2-2번은 연차, 그리고 구분,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처음 제가 보여드렸던 완료 후의 데이터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요거를 닫기 및 로드를 하겠습니다. 자,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처음에 아까 연결 전용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지금 이 로 데이터, 제가 작업했던 이 로 데이터를 연결 전용에서 이번에는 표로 바꿔 보겠습니다.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셔서 여기 쿼리 및 연결해서 제가 원하는 쿼리 결과물 선택을 하시고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다음으로 로드, 다음으로 로드해서 표로 하겠다. 기존 워크시트가 아니고 새로운 워크시트에다가 만들겠다. 그러면 워크시트가 삽입이 되면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결과물이 들어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요런 데이터가 이렇게 바뀐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데이터가 변경되더라도 이 콜이랑 자동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다가 강제로 홍길동 사원 연차라고 입력을 하고요. 8월 31일자의 데이터가 여기에 들어오는지 볼게요. 지금 9월 1일자가 첫 번째입니다. 그죠?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고 새로 고침. 8월 31일자 홍길동이 들어왔죠. 자, 이렇게 빠르게 데이터가 만들어집니다. 물론 지금까지 했던 절차들이 시간이 걸렸지만 다음에 동일한 내용들을 계속 반복해서 사용하신다. 그러면 지금 했던 절차들을 한 번만 해놓으시면 다음에 똑같은 내용들을 두 번, 세 번 작업 없이 그냥 오른쪽 마우스만 눌러서 새로 고침만 해주시면 모든 게 끝이 납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보여드리려고 했던 내용을 완료를 한 것 같습니다. 자, 원래 했던 시작 화면으로 돌아가서 제가 오늘의 주제는 달력 양식에 일자별로 입력되었던 자료를 변환을 하겠다. 뭘 이용해서? 파워 쿼리를 이용해서. 파워 쿼리 중에서도 사용된 기능이 사용자 지정열을 추가하는 것, 그리고 그룹핑하는 것, 그리고 아래로 채워넣기, 그리고 첫 행을 머리글로 사용하는 거, 열 이름 바꾸는 거, 다른 열, 피벗 해제하는 거, 그리고 특수문자 줄바꿈 기호를 이용해서 열 분할하는 것까지 해봤습니다. 실무에 각자의 상황에 맞게끔 오늘 제가 했던 내용이 조금 사용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